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은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고 또 가보기도 했겠지만 눈이 있는 겨울 설악산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요. 자, 오늘 설악에서 느끼는 희망의 미래를 노래한 박두진 시인의 설악부입니다. 자, 설악부. 자, 설악부는 부는 혹시 소동파의 적벽부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요? 소동포가 쓴 적벽의 노래인데요. 설악부는 설악산에 관한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에서 느끼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 박두진 설악부 해설. 눈바람 흩날리고 눈이 덮인 설악산이 오히려 태고의 신비를 가진 어머니 같은 산이 된다. 이런 설악산에 죽어서 묻힌 내 무덤에 도라지꽃 피고 산나비 날 때 누군가 찾아올 그날이 올 것임을 나는 믿기에 눈 감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함을 바라면서 설악까지 꽃동산이 되어 화창하게 살아볼 그날을 그린다. 설악산에서 겨울 설악산에서 우리 민족의 따뜻한 행복한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시는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말기의 상황에 쓰인 작품으로 민족적 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한겨울 눈으로 덮인 산의 모습에서 태고의 신비를 느끼며 산에 영원한 모성을 부여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민족의 항구적인 봄날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순환을 극복하고 새로운 태양을 맞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시인의 마음이 깊이 담긴 작품입니다. 현실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박두진 시인의 설악부 해설입니다. 1. 부여하는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 고리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였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얘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하늘에 나는 후 입김을 뿜어본다. 쓰러지며 올라간다.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에 놓여있다. 2.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길까?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 폭이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더라. 한 마리 메새도 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도 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어본다. 3.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번뜩 영원히 여린다. 인간들,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작군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웬통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하로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박두진 설악부 해설.
자, 부여하는 치맛자락. 부여하는 치맛자락은 설악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끌어안은 치맛자락인데요. 설악산을 이렇게 치맛자락에 비유했습니다. 앞에 사진에도 봤지만 눈 내린 설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 하얀 눈바람이 흩날리는 고리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덮였다. 색깔이 색채적 심상이 드러나죠. 시각적 심상이다. 그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날리고 덮인 공간, 설악산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눈바람이 날리고 눈이 덮인 설악산의 모습. 생님은 생님 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사뭇 무릎까지 빠진다. 눈이 많이 오니까 무릎까지 빠지죠. 나는 얘는 바로 여기가 설악산이죠.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 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자, 북극 남극처럼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이죠. 남극이나 북극처럼 눈 내린 설악산은 걷기도 힘들죠. 이 시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설악산을 어렵게 걸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흩날리는 백설에 덮인 설악산. 자, 파랗게 하늘이 얼었다. 하늘이 얼었다. 하늘은 파란데 얼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설악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죠? 하늘에 나는 후 입김을 뿜어본다. 날씨가 차가우면 저절로 입김이 나오죠. 쓰러지며 올라간다. 이런 춥고 또 눈이 왔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면은 편안히 갈 수 없죠. 쓰러지며 올라간다. 아마 이런 설악산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요합니다. 고요한 설악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너무 고요하여 외롭게 나는 태고에 놓여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눈이 내리는 설악산에 누군가 있을 수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태고에 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태고는 아주 먼 옛날인데 영탄적 표현으로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을 태고의 신비의 공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요. 자, 고요함과 외로움을 간직한 설악산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 나서는 걸까? 자, 나는 왜 자꾸 산만 찾아 나설까요? 산은 바로 설악산인데 찾아 나서는 걸까? 의문형으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합니다. 자, 여기 정서는 왜 이렇게 산을 찾아갈까요? 내가 필요하고 좋아서 찾겠지요. 내 영원한 어머니. 자, 영원한 어머니 뭐가요? 설악산이 바로 내 영원한 어머니란 뜻이죠. 산을 찾는 이유는 어머니 같은 영원한 모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산을 찾는다.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장에 묻힌다.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장에 묻히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설악산 양지장에 묻히고 싶다. 외롭게 묻어라. 나를 묻어도 이런 뜻이죠. 죽어서 설악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다. 자연과 융합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고요. 여기 묻어라 하지 않습니까? 명령형 의미 사용으로 화자 의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묻히고 싶은 소망입니다.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꽃이 피는 때는 무덤도 이제 잔디가 파랗게 되겠죠. 한 폭이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도라지꽃도 피고, 거기에 하나 하얀 산나비가 날라라. 도라지꽃이 피었는데 산나비가 날라온다. 죽은 무덤에 이거 살아있네요. 그러면은 하늘빛 도라지꽃이나 하얀 산나비는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한 마리 메세도와 울어라. 그러면 한 마리 메세도와 울고, 달밤엔 두견도와 울어라. 산새도 울고 두견도 울어라. 이 산새나 두견도 긍정적인 이미지죠. 메세와 두견은 화자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새로 다른 태양은 밝고 희망적이잖아요.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눈이 내리고 춥고 외로운 공간이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밝은 어느 날이 되겠지요.
지금의 상황은 일제강점기라면 우리는 뭐 독립되고 해방이 되는 그런 시절이 될 겁니다.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그런 날이면 죽은 나도 일어나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설악산에서 부활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3입니다. 나는 눈을 감아본다. 자, 눈을 감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뜻이겠죠. 답답한 현실이기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지요. 순간 번뜩 영혼이 어린다. 눈을 감으니까 영원히 눈앞에 어린다. 지금은 어렵지만 영원할 것이다. 인간들은 바로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땅 위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어렵게 사는 우리 민족이고요. 그래도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이 어렵게 사는 우리 민족이 오래오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항구적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작고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에 대한 염원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민족의 역사에 대한 소망. 이 설악산에 와서 어려운 눈이 내리는 이런 설악산에 와서 나는 우리 민족이 역사가 계속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요. 자, 언제 이런 설악까지, 지금 눈 내린 설악이잖아요. 왼통 꽃동산이 되어, 이거는 부정적 상황이 모두 사라진 상태죠. 이 시를 보니까 또 우리 여러 가지 시들이 생각나는데요. 신석정 시인의 꽃don불도 생각나네요.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이 뭡니까?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화창하게 살아보는 그날은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립다 그립다는 바로 그날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화합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박두진 설악부 해설입니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정영시입니다. 설악부, 다시 이야기하면 설악부는 설악에 관한 시, 작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서정시와 반대되는 게 서사시죠. 이 시는 산문시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원문시인데 이 시는 산문시고요. 자, 이 시는 자유시고 서정시고 산문시입니다. 성격은 희망적이고 또 감각적이고 긍정적, 낙관적, 상징적, 미래지향적이고요. 주제는 자연에서 느끼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극복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요.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미래 전망입니다. 자, 특징은 고통과 순환의 현실 속에서 민족의 항구적 미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산문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산문 형식이지만 수려한 문체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적 배경, 겨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죠. 추운 계절, 어려운 계절이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명령문과 의문문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구절 또는 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잡는 것은, 자, 보기를 주는 것은 외적 준거죠. 자, 이거는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감상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말기의 상황에 쓰인 이 작품은 설악을 소재로 하여 이상세계를 열망하는 시인의 정신세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설악은 순환적 질서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영원하고 신성한 모성의 세계로 그려지고요. 화자는 이런 자연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과 현실이 합일된 세계, 즉 역동적이고 자족적인 공동체가 실현된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고통과 순환의 현실을 감내하면서 민족의 항구적 미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자, 산을 영원한 어머니라고 한 것은 화자가 자연을 신성한 모성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요. 이런 양지짝에 외롭게 묻어라고 한 것은 자연과 융합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설악산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뜻이죠. 한 마리 멧새와 두 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군요. 아니고 한 마리 멧새 산새와 두 개는 화자의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멧새와 두 개는 화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세대를 이어 살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족속의 항구적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하로 화창하게 살아가는 꽃동산은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고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잘 하는 법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국어를 30년 넘게 가르치면서 생각하는 국어 공부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박두진 시인의 설악부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